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히토류 우선 공급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허용에도 합의했습니다. 5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2.4%를 기록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 하루 3,000명 가까이 체포하고 20만 명 이상 추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의 승인일이 대부분 큰 폭으로 진전된 반면 취업 이민은 일부 소폭 개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무효화하는 의회 결의안에 공식 서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히토류 우선 공급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허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상호 휴전 위반을 비난하며 협상 파기 위험에 빠졌던 미중 간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피하고 기본 합의로 명문화되는 단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협상을 타결짓고 관세 무역 전쟁의 파국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채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중국에서 허리뻥 경제담당 부총리 등이 벌인 미중 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협상에서 합의했던 90일 휴전을 복원키로 재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 결과 양국의 휴전을 되살려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55%까지 유지하고 중국은 히토류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산 관세율 55%는 1기 때 25%와 현재 2기 때 30%를 합한 겁니다. 미중 양국은 런던 협상에서 프레임워크, 기본 합의문을 만들어 협상 타결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지난달 제네바에서 합의했던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을 복원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관세율도 90일 동안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미국산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 휴전 기간 중은 대폭 낮춘 관세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겁니다. 둘째, 중국은 히토류 등 희귀 광물들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전기차, 군사무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히토류 등 희귀 광물의 90% 이상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여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거나 스템, 첨단 분야 전공자들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들은 학교는 물론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를 넘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미중 간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 등 주요 교육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도 타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가 2.4%로 안정세를 유지해 관세 여파가 아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으나 주거비는 아직 오름세를 보여 코어 CPI는 2.8%를 기록해 기준금리 인하는 여전히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가 대부분 유예되고 협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물가도 아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2.4%를 기록했다고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달의 2.3%보다 약간 오른 것이지만 월간 인상률이 전문가들의 예측을 믿던 0.1%에 그쳤습니다. 식품 가격은 0.3% 오른 반면 에너지 가격은 1%나 하락했는데 휘발유는 전달보다 2.6%, 전년보다는 12% 하락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5월에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습니다.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년에 비해 3.9%나 올라 있으나 2021년 이래 가장 적게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업종에선 업체의 절반이 보편 관세 10% 부과에 대해 전부를 소비자 가격 상승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조업 등 생산 분야에선 3분의 1만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답해 본격적인 관세 여파가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대도시 물가가 아직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트럼프 관세가 상당수 유예되고 협상 중이어서 관세 여파가 아직 본격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25%를 계속 부과하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25%에서 50%로 2배 올렸으나 국가 간 관세는 10% 보편 관세만 물리고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 후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휴전 합의 이후 서로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관세 무역 전쟁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였다가 영국 협상에서 재합의에 성공해 일단 관세 무역 전쟁의 휴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5월 고용이 실업률 4.2%에 13만 7천 개 일자리 증가로 선방한 데 이어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해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좀 더 동결하다가 빨라야 9월에나 0.25%포인트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6월 18일에는 99.9%, 7월 30일에도 83.4%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9월 17일 회의에서나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57.2%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하루 2,200명을 체포하는 등 일일 체포 쿼터 3,000명에 육박하면서 6월 초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을 체포하고 5만 4천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20만 7천 명을 추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기 첫 해인 올 한해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은 체포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작전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지연시켜왔던 일터 급습을 미 전역에서 강력하게 전개하는 바람에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20여 개 대도시들에서 거센 항의 시위를 불러왔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과 현역 해병까지 투입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첫째, 일터급습과 법원 연행 등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졌던 체포작전으로 체포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새 쿼터에 갈수록 근접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3일 하루에는 2,200명 이상 체포해 신기록을 세웠으며 다음 날인 4일에도 2,000명을 넘겼습니다. 6월 5일 1,400명, 6월 6일 1,200명으로 다소 주춤해졌으나 트럼프 2기 첫 100일 동안의 하루 평균 660명에 비하면 두세 배 급증시킨 겁니다. 부진하면 일선 지휘관들이 잘리고 있고 아이스의 체포 추방 작전은 갈수록 물불 안 가릴 것으로 보여 하루 쿼터 3,000명 체포에 곧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구치 시설에 6월 초 현재 5만 4천 명이나 구금하고 있습니다. 법적 침상은 4만 명에서 4만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지금은 수용 능력을 한참 초과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만 명 수용 능력을 10만 명으로 배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BBB 법에는 1,450억 달러의 이민 단속 강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추방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5월 말까지 20만 7천 명을 추방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추방 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방 대상을 200만 명 이상 확대해놓고 있어 첫 해 안에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 안에 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하루에 2,800명씩 추방해야 하므로 하루 3,000명 체포 쿼터에 금저시키고 구금시설을 배가시키면서 수년 걸릴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의 승인일이 대부분의 범주에서 큰 폭으로 진전된 반면 취업 이민은 일부에서 소폭 개선됐습니다.
가족이민 이해 순위의 승인일은 8개월이나 급진전됐으며 취업 이민은 두 범주에서만 수주 개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문호는 진전과 동결을 번갈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답보 상태를 보여온 가족 이민에서 대부분 범주의 승인일이 큰 폭으로 진전된 반면 취업 이민은 전달의 급개선과는 달리 제자리 또는 소폭 개선에 그쳤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10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전달에서 수개월씩 나아갔으나 이번에는 동시에 제자리한 겁니다. 취업 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3년 4월 1일로 7주 개선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로 8주 나아갔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7월 8일로 2주 개선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은 여전히 비자 불능 일시 중지로 고지됐고 그나마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5순위 투자 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6년 7월 15일로 5주 더 나아간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9월 1일로 가장 많은 8개월이나 급진전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5년 3월 1일로 1개월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3주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8월 1일로 5주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08년 9월 8일로 9주 진전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무효화하는 의회 결의안에 공식 서명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의 규제 계획이 자초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전기차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규제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공식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에 따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발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 비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캘리포니아의 계획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대표격인 테슬라의 주가는 장 초반 2.3% 하락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효과라고 불리던 EV 정책이 취소돼 테슬라의 악재로 우려됐지만 이미 독자적인 충전 인프라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무기로 삼고 로봇 택시를 주도하는 등 시장의 선도업계 이미지를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도요타, 현대,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 혁신연합 AAI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계획을 공식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AAI는 캘리포니아의 의무 의무화 규정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목표였으며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되어왔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기술 개발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불법이며 법정 대응을 강력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약 450억 달러의 건강관리 비용을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과 워싱턴주 등 미국 내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방침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번 결의안이 발효되면 이들 주에서도 규제 철회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소비자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유럽 등의 강력한 EV 전환 추세를 고려하면 전기차 산업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결국은 캘리포니아의 목표치 80%에 근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